와, 이렇게 정말 얼굴을 보니 좋습니다. 평이 낮이라 다들 일이 있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접속해 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녹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비대면이지만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은 약 7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켜주시고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강의 끝나고 두세 분 받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이제 그룹 코칭 때 받을 거고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할게요. 죄송한데 지금 벨라님도 공동 호스트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나님이랑 제가 인사하는 동안 혹시 들어오시면은 벨라님이 수락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시켜드리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브랜딩을 할 수 있게 퍼플카우 러너들의 성장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한나입니다. 음소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요, 퍼플카우가 기획한 10강 중에 총 3번의 강의를 나나이두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요. 나나가 안나제나의 뒤끝자를 따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밤달 독서 노트를 만들면서 마음과 뜻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함께 해보자. 그래서 벨라님과 함께 합병을 했거든요. 라나보산도 만들고 퍼플카우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라님 강의는 다음 주에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할 페이스메이커 안나님 인사하고 가실게요. 안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카우 SNS 클럽 1기 페이스메이커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세나님과 나나에듀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세나님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1강은 공사로 비유하자면 기초공사와도 같은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든 기초공사가 튼튼히 잘 되어야 된다는 건 잘 아시죠? 첫 강의니만큼 너무 무겁지 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마케팅 이야기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들은 꿈이 있을까요? 꿈이 디지털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나에게 꿈이 있는지,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세요? 내 인생의 소명 의식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과업이란 꼭 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말하죠. 저도 나의 꿈에 대해 크게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꿈이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키우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적 없이 달려간다면 현타가 오거나 번아웃이 왔을 때 무너집니다. 하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이제부터 SNS에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멈추시고 사소하더라도 잘하는 것을 반복해서 몰두하신다면 노력이 가져다준 보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SNS라는 플랫폼을 우리들의 꿈의 성장 도구로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퍼플카우 1기들은요, 멘탈 관리, 마인드셋을 하면서 인스타 비즈니스에 대해 배울 거예요. 강의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요. 1강부터 끝까지 쭉 따라와 주시면 분명 점프업 하시는데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자, 퍼플카우 핵심은 이렇습니다. 퍼플카우는 SNS 마케팅의 내비게이션이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지식을 머리 안에 채우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인데요. 전 이 글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우린 정말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강의 결제한 게 몇 개예요. 우리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자. 값진 것을 나누고 창의성을 발휘할 역량을 키워주자. 우리가 지켜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주는 곳이 퍼플카우 SNS 클럽입니다.
결론은 퍼플카우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다는 거죠. 네, 자 1강은 사람을 불러오는 비즈니스 계정 설정하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세 가지 종류 계정이 있죠. 개인 계정, 비즈니스 계정, 크리에이터 계정. 비즈니스 계정과 크리에이터 계정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매장에 있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계정에 연락처와 지도 첨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 마켓이나 광고 집행하시려면 개인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무조건 전환을 하시는 게 인사이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유리하고요. 전환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취미나 일상 계정 설정하는 거 아니죠. 비즈니스 계정이죠. 이 계정에서 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필은 매장 간판, 피드 디자인은 매장 인테리어나 마찬가지죠. 지식 창업자들은 내 재능을 어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타겟 오디언스가 내 계정에 방문을 합니다. 자, 타겟 오디언스가 뭐예요? 나의 마케팅 메시지가 도달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나의 메시지로 인해 액션을 취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내 계정에 왔을 때 3초 안에 어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나의 계정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야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피드가 나의 얼굴이고 브랜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안나님께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나님 나와주세요. 세나님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마음을 먼저 보시나요? 제 생각은 100이면 100, 얼굴을 가장 먼저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예쁘고 뭐 잘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떤지 깔끔한지 같은 얼굴에서 눈에 띄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손도 보고 발도 보고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겠죠. 시간이 주어져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인스타그램 피드도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첫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바로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보게 되는 그 얼굴, 그 잘생기고 예쁜 그 얼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고 판단하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조금 전에 설명한 손도 보고 발도 보고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손도 보고 발도 보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처음에 딱 보게 되는 피드 사진 12개까지의 사진,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을 그 피드 구석구석 글들을 읽어봤을 때 그 상황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프로필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대략적으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제가 제 프로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야, 니는 팔로워 수도 많고 인스타그램 한 지도 2년 넘었잖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인스타그램을 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그리고 팔로워가 1000이 넘지 않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미리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제가 그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프로필 설정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먹거리 공부를
한두 번 정도 경험이 있으셨고, 그리고 팔로워가 1000이 좀 안 되셨어요. 그리고 전직 대학병원 영양사라는 이런 이력이 있긴 하셨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서 그냥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앞으로도 먹거리 공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이분이 조금 피드를 다르게 꾸미고 싶다, 좀 바꾸고 싶다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이분을 일주일 동안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분을 처음 보고 프로필, 아이디, 그리고 피드 12개 사진, 하이라이트 사진까지 제가 바꿔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아이디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첫 줄 한 줄, 그리고 피드 사진 12개, 첫 줄 보이는 사진 12개까지 제가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사실 프로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필 사진 아래 보이는 이 자기소개 한 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줄을 본인 이름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영어로 설정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일이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첫 줄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될 만한 단어가 반드시 가야 되고 그 단어가 들어가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먹거리 공부를 막 시작하셨고 앞으로 먹거리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전직 대학 영양사라는 타이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푸드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푸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첫 줄에 푸드라는 단어를 넣어드렸고 뒤에 이름을 넣어드렸죠. 그리고 처음 이분 피드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핑크 리본 엄청 많으시죠? 이걸 딱 봤을 때 핑크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참고했고 그래서 핑크푸드라는 아이디로 제가 변경을 해드렸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핑크로 바꿔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사진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사진은 본인이 하시고 싶은 그림을 막 솔직히 의미 없이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 핑크푸드라는 닉네임을 넣어드리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핑크로 바꿔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 사진도 바꿔드렸죠. 그리고 전체적인 12개 사진, 이걸 제가 먹거리 사진으로 전체적인 핑크톤으로 바꿔드리면서 딱 처음에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12개 사진만 봐도 이분은 먹거리를 하시는 분이구나. 핑크푸드에 어울리게 사진을 12개를 바꿔드렸는데 너무 또 핑크핑크 하면 지겨울 수 있고 또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 사진에 제가 그린을 살짝 믹스해서 시원한 느낌도 조금 더해 주었고 또 먹거리 해결이라는 전문성을 더해서 1일 1 메뉴 소개를 더하도록 도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피드백을 해드려도 끝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일 1 메뉴 라는 컨셉을 제가 부여를 해드렸어요. 지금도 이분은 팔로워가 지금 이제 보이면 1020인데 지금은 팔로워가 훨씬 더 많이 되셨고 제가 이분을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1000팔로워 이벤트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000팔로워 이벤트를 하면서 팔로워가 더 많이 늘셨고 지금은 본인이 더 꾸준하게 매일 1일 1 메뉴 해결이라는 그 피드를 올리면서 꾸준하게 그 컨셉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전문적인 피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 하이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여기 핑크푸드라고 하이라이트 기능 여기 제가 보이죠? 제가 이분 피드를 전반적으로 피드백 해드리면서 하이라이트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수정만 해드린 것이고 이 구체적인 하이라이트 디자인 강의는 저희 강의 다음에 이어질 2강, 3강에서 그 벨라님 강의에서 아주 퀄리티 높은 강의로 조금 디테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짚어드리는 하이라이트 기능은 아주 이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이 디자인적인 부분은
벨라님께서 조금 퀄리티 있게 짚어주실 거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은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이분은 제가 전반적인 피드백을 해드리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조금 손을 봐드린 것뿐이지 저희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의 디자인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벨라님께서 봐주실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기능을 다음 강의에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이론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이거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이 스토리를 피드에 계속해서 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게시물만 계속 올리시는 것보다 스토리도 같이 올리셔야 팔로워들이 내 피드와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 혹시 모르시고 계신다면 계속 피드만 올리지 마시고 스토리도 더 해서 앞으로는 올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팔로워들이 내 게시물을 대부분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피드에 들어와서 한 개의 게시물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계속해서 이 게시물도 보고 저 게시물도 보고 여러 개의 게시물을 반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인스타 알고리즘이 더 이상 내 계정을 인기 게시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노출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내 계정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내 계정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활동하는 걸 스토리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피드 업로드를 하고 나면 내가 피드 업로드를 했다는 걸 스토리에 올려서 팔로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 피드에 올릴 수 없는 사진들을 스토리에 올려서 팔로워들의 흥미를 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이라이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그 기능을 이용하시고 2강, 3강에서 벨라님의 좀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접목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여러분들께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품 판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정은 짧게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계정은 제주에서 오목가사리를 이용해서 수제 푸딩을 판매하는 곳인데 브랜딩이 정말 잘 된 계정이에요. 이 여기 프로필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이 주인분이 직접 손으로 그리신 거예요. 엄청 전문적이거나 뭐 거창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냥 펜으로 쓱쓱쓱 그린 느낌인데 이 가게에서는 수제 푸딩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을 가방이나 제품에 그려가지고 음식 판매만 국한되지 않고 수제 푸딩점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간다는 거. 가방도 팔고 이 그림을 가방에도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그릇이죠. 제품에다가 이 그림을 박아서 제품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수제 푸딩도 판매하고 자연스럽게 판매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계정에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서 앞으로 판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계정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프로필인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 프로필을 싫으시겠지만 조금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경험한 사례라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첫 줄 소개로 안나라는 이름과 1일 1책이라는 한 줄 소개를 썼고 오른쪽에 보시면 북리비와 문구덕후, 안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참 제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싶어서 안나라는 이름을 포기를 못해서 왼쪽에는 이렇게 안나를 주된 단어로 넣었고 오른쪽은
북 리뷰와 문구 덕후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장을 바꿔봤어요. 근데 이 문장만을 바꿨을 뿐인데 저를 검색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팔로워 수도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저를 검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저를 찾는 그런 출판사들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프로필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프로필에 적는 단어 하나, 이 문장 한 줄이 여러분들의 팔로워 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한 줄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좀 구체적으로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제가 1일 1독이라는 이 타이틀을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브랜딩을 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사람들에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읽지 않으셨다면 이 책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읽으시고 나의 관심사 리스트를 기록해 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책에는 흰북 리스트를 적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나의 관심사 리스트를 기록해 보신 다음에 관심사 리스트를 추려서 나만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드셔서 프로필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 줄이 여러분들의 팔로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내 프로필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혹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겠다. 머리에 대략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필을 제대로 꾸려놓고 물건을 멋지게 올려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 발로 내 프로필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우리가 사람들 찾아가서 좋아요 눌러가며 댓글 달아가며 소통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또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곧 돈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스타 알고리즘이라는 이 파도에 올라타서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하고 노출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나님께 이 인스타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나님께 매력적인 프로필 작성하는 법과 하이라이트 기능, 그리고 여러 사례를 통해 프로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전문적인 계정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나면서 검색에 유리한 이름으로 수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바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알고리즘만 제대로 알아도 인스타 거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야 하잖아요. 시험을 볼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 시험을 잘 보죠. 그럼 우린 뭘 알아야 할까요? 창업자의 생각이요. 창업자는 인스타그램에 찐 유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기능들을 모두 이용하기 바라고요. 특히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인스타그램은 밀어주잖아요. 그 예가 릴스예요. 그래서 릴스를 올리면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이 기능 키워서 틱톡으로 유저들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틱톡 영상 그대로 릴스에 올리지 않기.
요즘 영상을 틱톡에도 올리고 릴스에도 올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스타그램은 틱톡이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틱톡 영상 그대로 올리면 노출이 떨어집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면 블락 게시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안타깝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공식 블로그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릴스가 왜 생겼어요? 틱톡 이기라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릴스 올리실 땐 틱톡 로고 빼고 올리셔야 합니다. 릴스로 노출시키고 싶으시면 릴스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나 트렌드 이용하시면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으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자, 창업자의 생각이 인스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창업자는 인스타의 모든 기능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유저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새로 나온 기능들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좋아하고요. 인스타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요. 띄엄띄엄 오는 자보다 매일 오는 유저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리도 사용하고 스토리에 있는 음악도 사용하고 이모티콘도 사용해보고 설문조사 기능도 있잖아요. 설문조사 기능도 한번 사용해보고 DM도 주고받고 좋아요나 댓글 저장, 공유도 해보고 라이브 방송도 하잖아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찐팬들을 위해 상을 줍니다. 어떤 상일까요? 노출상. 이 계정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게시물을 인기 게시물에 올리거나 탐색 탭에 올려주는 거죠. 라이브 방송은 스토리에 올린 사람보다 더 앞단에 노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벌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좋아요와 팔로워들을 파는 회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로 계정 키우기 싫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계정을 삽니다. 유령 계정이에요. 외국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좀 비싸요. 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팔로우 수는 몇십만인데 좋아요 수는 100개도 안 되는 계정 있잖아요. 그 계정들은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살 수 있어서 다른 게시물과 좋아요가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이 이런 계정들을 벌을 주기 시작해요. 심하면 계정 정지를 먹거나 게시물이 노출이 안 됩니다.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유저들의 행동들을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에 저장을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계정 블락이 자주 와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요 수가 높은 게시물보다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줬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품앗이 좋아요, 족반이라고 하죠. 품앗이 댓글보다 어떤 사람이 나의 좋아요 눌러줬는지, 나의 찐팬들이 좋아요 눌러줬는지 이런 지수가 게시물 퀄리티 지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와 팔로워를 사고파는 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은 블락이나 활동 정지들을 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간혹 생겨요. 난 로봇이 아닌데 로봇으로 간주해서 날 활동 정지시키고 제가 팔로워 4,000일 때 5,000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서 좋아요 막 눌러주고 매일 1시간씩 그 짓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일주일 계정 정지 먹이더라고요. 일주일을 쉬고 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또 활동하잖아요. 그럼 또 쉬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벤에 걸리면 조금만 활동을 빠르게 하면 또 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후에 좋아요도 잘 못 누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들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활동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활동 지수가 높은 유저들을 홈피드와 해시태그에 노출을 시켜주고 활동 지수가 떨어지는 유저들은 묻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정 키우겠다고 과하게 나의 팔로워가 아닌 곳에서 빠르게 활동을 하면 벤에 걸리니 주의를 하시고요. 여튼 알고리즘은 나의 활동지수, 소통지수, 계정과 게시물의 퀄리티를 평가를 해서 노출 수위를 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가게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어도 독보적인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당신의 상품도 서비스도 가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제가 힘들게 사진을 찍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올렸어요. 이 게시물이 나의 팔로워들에게 얼마나 도달을 할까요? 소통하지 않는 사이면 홈피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전달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인스타에서 전달이란 뭐예요? 도달률이죠. 내 소중한 콘텐츠가 나의 인친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래요. 내 팔로워들에게 노출이 돼야 하니까 인스타그램은 소통지수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도 보는 거, DM도 주고받고, 뭐 저장, 공유,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검색해서 아이디 찾아보고, 댓글 쓰고, 이런 모든 행위가 소통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토리만 봐도 관심 있는 인친으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스토리를 보면 계속 이 사람 스토리가 계속 앞에 뜨는 그런 이유예요. 인스타그램 보기 쉽게, 인스타 알고리즘을 보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팔로워 수 대비 좋아요 수예요. 그 다음에 댓글, DM, 저장, 공유, 저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중치가 높아요. 그런데 최근 좋아요 기능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은 건 댓글입니다. 댓글이 얼마나 달리느냐에 따라 계정이 인기가 있는지 추천할 만한 계정인지 점수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댓글은 대댓은 포함을 하지 않고요. 내 인친들이 나에게 달아준 댓글 개수를 말을 합니다. 대댓을 달고 댓글을 달아준 인친들에게 가서 또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통 방식이고요. 진짜 시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대댓을 포기를 하시더라도 댓글을 달아준 인친들에게 가서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줌으로써 고마움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네, 그래, 알아.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거 알겠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도대체 얼마나 인스타그램에 할애를 해야 돼? 네, 우리가 방송인이거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거나 연예인 빤치게 이쁘거나 눈호강 시켜주거나 비호강을 시켜주거나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재미와 웃음을 주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공감을 주거나 인스타그램이 욕망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도파민이에요. 인스타의 답은 이제 도파민에 있는데 인친들을 유쾌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즐거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지 못한다면 죽어라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러 돌아다니면서 계정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다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 쓰신 분들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자기 몸값을 올리시는데 집중을 하면서 기버 정신으로 1만 시간 이상을 몰입하신 인계점이 넘으신 분들이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자기가 경험했던 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시는 분들이에요. 나 인스타에서 소통하기 귀찮아, 힘들지만 인기는 얻고 싶어 하신다면 유튜브에 가서 100만 인플루언서가 되셔서 인스타그램을 링크 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팬층이 두텁게 형성될 때까지는 콘텐츠 퀄리티 높이면서 진심을 다해 소통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나의 흔적은 곧 명함이자 전단지입니다. 좋아요 댓글이 곧 나의 명함과 전단지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팔로워를 무작정 늘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통하는 데 더 시간을 쓰는 게 나을까요? 이 문제는 가치관 차이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이 올라가요. 나는 보여지는 게 중요해. 일단 간지나게 보이고 싶어 하시면 팔로워를 늘리시는데 시간 쓰시거나 난 좀 느리지만 단단하게 내 팬층을 형성하며 갈래. 찐 소통 위주로 갈 거야. 하시면 소통하시는데 시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실 보여지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팔로워를 키우면서 소통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시간대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고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고 책 읽고 글도 쓰고 소통도 하고 계정도 늘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피드를 못했고 저는 대신 피드의 퀄리티를 높이자. 그리고 콘텐츠는 올리고 또 하루는 소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분리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각자 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SNS 마케팅은 노출 싸움입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노출을 하느냐 아니면 돈을 써서 광고를 돌리느냐인데 광고 집행에 관해서는 공구 프로세스 강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단지 돌리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젠 전광판에 내가 노출이 되어야 돼요. 전광판이 뭐예요? 탐색 탭과 인기 게시물이죠. 인기 게시물이 오르면 팔로우가 빨리 늘어요. 그럼 인스타 알고리즘은 어떤 계정을 인기 게시물에 올려주는 걸까요? 어떤 게시물을 점수를 높게 쳐주는 걸까요? 이 부분을 안나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나님 나와주세요. 세나님께서 엄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케팅은 결국 노출 싸움이다. 저도 세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화하려면 노출은 기본이죠.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내 게시글이 인기 게시글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게시글은 내 게시글보다 좋아요도 적고 팔로워도 적은데 인기 게시글에 올라가 있고, 나는 좋아요도 많고 댓글 수도 많은데 인기 게시글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인기 게시글에 몇 번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정말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인기 게시글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좋아요 수겠죠. 그리고 좋아요 수, 댓글 수. 댓글 수는 대댓글까지 포함된 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회수. 조회수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반 피드 사진만 올라간 것보다는 동영상이 유리하겠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를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좋아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좋아요를 누가 눌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좋아요를 받더라도 아무나 모르는 출처 없는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끔가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사진 한 장 올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매일 꾸준하게 피드도 올리고 매일 활동하시는 분이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이 좋고, 또 그 중에서도 나의 진성 팔로워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이 더 인기 게시물에 오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좋아요를 누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를 받는 것과, 그리고 내가 게시글을 올리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받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 12시간이 이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이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12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시간이 마지노선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 저장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떤 책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너무 좋다. 내가 리뷰를 올렸는데 이 리뷰는 참 괜찮다 해서 어떤 분이 이제 팔로워분이 저장을 눌러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저장 기능을 몇 명이 눌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 기능을 내 팔로워든 팔로워를 하지 않든 몇 명이 눌러주느냐
내 게시글이 인기 게시글에 오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로로 내 게시글에 들어왔냐, 어떤 경로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어떤 뭐 팔로워든, 나의 팔로워든 팔로워가 아니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피드에 들어올 것이잖아요. 내가 추천 친구로 떴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피드에 갔다가 내가 답글을 달아놔서 내 피드에 왔든, 어쨌든 내 피드에 왔잖아요. 어떤 경로로 내 게시글을 들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세나님이 제 피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올려놓은 피드에 들어와서 그냥 그 게시글에 좋아요만 눌러주고 댓글만 달아주고 나가는 것보다 내 게시글에 들어왔던 좋아 괜찮아. 그래서 이 게시글도 봤는데 괜찮아서 어제 올린 게시글도 보고 그 지난주에 올려놓은 게시글도 괜찮아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 괜찮네 해서 팔로워까지 눌러주고 나가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가 아주 중요하다. 인기 게시글에 오르는. 그래서 이 인기 게시글에 오르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 인기 게시글에 오르는데 가장 유리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로로 내 게시글에 들어왔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냥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것보다 내 피드를 조금 돌아다니다 나가야 내 게시글이 인기 게시글에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이 내 피드에 와서 그냥 왔다가 나가지 않도록 피드를 약간 퀄리티 있게 조금 꾸려 놓으시는 걸 그렇게 조금 바꾸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강의에서 이 프로필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손도 보고 발도 보고 이렇게 표현을 비유까지 해드렸죠. 사진 12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피드도 약간 퀄리티 있게 꾸며 놓으시면 절대로 누군가 들어와서 그냥 삑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 놓은 피드 하나, 잘 꾸려 놓은 프로필 하나가 내 게시글을 인기 게시글로도 올리고 그리고 팔로워도 늘리고 수익도 늘려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기 게시글에 노출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바로 내 계정이 추천 계정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 계정이 추천 계정이 될 수 있는지는 또 세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기 게시물에 오르는 인기 게시물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줬는지, 게시물이 올라가고 1시간 안에 이제 나의 인친들이 얼마를 참여를 했는지, 좋아요 숫자를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팔로우 대비수 좋아요 숫자를 본다라는 거, 그리고 내 게시물에 와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컨텐츠가 좋다는 거겠죠. 이런 머무르는 시간까지 알고리즘이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친들이 보고 싶어하는 머물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작아도 팔로워 수 대비로 가기 때문에 인기 게시물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인기 게시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내가 추천 계정이 되느냐입니다. 내가 좋은 컨텐츠를 규칙적으로 생산하고 반응이 좋으면 알고리즘은 나의 계정을 인친의 인친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정이 커지면 가만히 있어도 팔로워 수가 붙어요. 계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계정 지수가 높으면 인친의 인친들에게 나를 팔로워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계정을 이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계정을 잘 관리를 하고 성장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계정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규칙적인 시간에 올린다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게시물 개수를 올린다는 거. 나의 인친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에 올리는 거. 그리고 나의 인친들이 내 계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이게 나의 컨텐츠를 안 보고, 그러니까 글을 안 보고 좋아요만 누르는 것과 머물러서 영상도 보고 글을 읽고 댓글을 남겨주는 행위들이 내 계정에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리즘이 다 계산을 해서 나의 계정 지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친들이 나의 계정에 와서 머무르게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면 사실 규칙적으로 안 올리고 아무 시간대나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림 설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언제 올려도 알림이 가고 그걸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큰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정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나의 팔로잉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 계정에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올바르게 써야겠죠. 해시태그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나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나님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아주 좋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해시태그 사용법은 인기 게시물에 오르는 그 요소에도 속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짧게 그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려면 해시태그도 잘 써야 한다라고 짚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워낙 다뤄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해시태그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시태그를 조금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하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제가 해시태그를 따로 뺐어요. 뺐는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뺐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따로 DM을 주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뭐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해시태그 사용 방법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이 부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는 솔직히 해시태그 사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일반 계정이든 비즈니스 계정이든 해시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피드가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시태그는 정말 현명하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스몰, 미디움, 라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라입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그룹으로 섞어 쓰셔야 노출에 유리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스몰, 미디움, 라지 그룹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제가 쉬운 예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몰, 미디움, 라지 그룹으로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셨죠?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 그룹으로 쓰시려면 자신의 컨텐츠에 따라서 미리 메모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 없는 게 다들 올리시는 컨텐츠가 다 틀리잖아요. 먹거리가 있을 거고, 책이 있을 거고, 뷰티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올릴 피드에 맞는 컨텐츠에 맞게 미리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드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제가 미리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책으로 검색을 했어요. 책으로 했을 때 라지 그룹은 뭐가 되냐? 책 읽는 여자가 라지에 속합니다. 북스타그램 라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디움은 책 추천해주는 여자, 책 추천 같은 게 미디움에 속해요. 그리고 스몰은 책탐에 속합니다. 왜 이 스몰, 미디움, 라지를 어떤 걸로 구분을 하냐? 만약에 책으로 하면 북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검색되는 수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책 치면 몇만 이상, 몇백만 이상 이렇게 해시태그 검색 숫자가 뜨잖아요. 거기서
검색되는 숫자가 엄청 많으면 그걸 라지 그룹으로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디움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한 몇십만 정도 되는 그걸 미디움으로 치고, 스몰은 아주 작은 몇백 개, 한 1000개 정도, 1000개 미만 되는 걸 스몰 그룹으로 나눠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일 1독을 검색을 했는데 1일 1독 자체가 라지 그룹이더라고요. 그리고 1일 1독을 미디움으로 나누니까 1일 1독의 힘, 이게 미디움이 되고 1일 1독 하는 여자가 스몰이 돼요. 이게 스몰이라는 건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대신 라지 그룹은 노출되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니까. 북스타그램 해서 내가 북스타그램을 쓰면 내 피드가 노출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지와 미디움과 스몰을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내 피드가 그 어딘가에 적절하게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스타그램도 쓰고 제가 쓸 수 있는 저만의 그 해시태그 있죠. 저는 안나책방, 그 아무도 쓰지 않는 안나책방. 그거는 저만의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안나책방을 검색하면 100개 미만으로 뜨거든요. 왜냐면 저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스몰, 저만의 해시태그죠. 그러니까 그런 해시태그도 있어야 되고 100개에서 500개 사이의 스몰, 그리고 너무 많은 대형 라지, 북스타그램, 이걸 저는 적절하게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뷰티면 뷰티, 그다음에 뭐 먹거리면 먹거리, 자신이 쓰는 그 컨텐츠에 맞는 단어를 해시태그 검색창에 쓰셔가지고 스몰, 미디움, 라지를 미리 메모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섞어서 피드에 올리실 때 쓰셔야 돼요. 제발 아무 말 대잔치 해시태그 쓰지 마시고 내 피드 성격에 맞는 적절한 해시태그 사용을 하셔야 노출에 유리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해시태그는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께. 왜냐하면 해시태그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아주 그 고급 버전까지 정말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거를 강의 하나에 다 담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네요. 아, 제가 지금 올릴 피드가 제가 올리고자 하는 컨텐츠가 이건데 해시태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해시태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 건지, 이렇게 문의 주시면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수업 전에 그 여러분들 피드를 조금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시태그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컨텐츠에 맞는 해시태그를 적절한 양을 쓰시는 게 좋다. 많이 쓴다고 많이 노출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해시태그를 끝으로 마지막이 되겠고요. 일단 세나님이 과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과제 공지. 과제 공지를 듣고 제가 마무리 인사 겸 또 공지를 해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과제 공지 듣고 오시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출 빈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계정의 컨셉에 맞는 해시태그를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해시태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기 게시물에 오르고 안 오르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라지 그룹, 미디엄 그룹, 스몰 그룹으로 섞어서 써야 한다는 거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도 되고요. 커뮤니티 흐름에 맞게 쓰시면 팔로워가 빨리 늘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적절하게 올바르게 잘 쓰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기반을 쌓는 인스타그램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인생이 잘 풀리고 싶으시면 좋은 에너지가 있는 분들과 어울리셔야 해요. 이제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좋은 흐름이 있는 곳에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바이브가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붙거든요. 이제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 이제 퍼플카우 SNS 클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수하다는 것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꾸준히 실천을 하다 보면 인생이 풀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내 일에 몰두해 보는 것 추천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꼭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공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과제가 나가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프로필을 수정을 하시고 캡처해서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후기를 올리실 때는 퍼플카우 SNS 클럽과 퍼플카우 1기 다시 1강 후기를 써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하루에 이제 5명 이상 피드를 돌고 소통을 해보시고요. 나에게 좋아요 눌러준 사람에게 꼭 답방을 가셔서 댓글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팁인데요. 나의 관심사 인플루언서 계정에 가서 댓글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댓글 쓴 사람들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인친을 맺기. 자기의 인친에 인친을 맺는 게 가장 팔로우가 빨리 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공지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시작할 때 이번 1강 강의를 공사로 비유하자면 기초공사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앞으로 2강, 3강, 10강까지, 9강까지 10강은 Q&A니까 이어질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줄 강의가 되겠지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들으신다고 해도 결국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매장을 열어놓고 청소를 안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0부터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단단하게 시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처음은 0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시작은 0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시작은 0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0부터 시작했고 독학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0의 마음으로 시작하시되 절대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꼭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2강, 3강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프로필을 완전히 고급스럽게 완성시켜줄 강의가 될 것입니다. 3강까지 완강하시면 4강에서는 본격적인 판매 강의가 시작되니 2강, 3강 열심히 들으시고 4강에서 다시 저희 나나 에지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Q&A 다들 오늘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아까 강의하는데 계속 음소거 켰다 껐다 하신 분들 제가 그렇게 음소거 해달라고 강의 중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음소거 껐다 켰다 너무 말씀하시고 싶으셨죠. Q&A를 받기 전에 제가 이제 공지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강의를 보통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의가 다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가 될 거예요. 저희도 지금 강의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Q&A를 다 못 받기 때문에 아마 다른 뭐 B조, C조는 사전 모임을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A조, 그러니까 저희 세나님과 제가 맡고 있는 A조는 사전 모임이 없었어요. 왜냐? 오늘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프로필을 꾸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까 과제도 사실 이게 프로필을 조금 수정해 보라는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나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안 될 뿐더러 수정한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수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과제를 한번,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단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판매를 한다던가 어떻게 피드를 바꾸고 싶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프로필을 조금씩 수정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Q&A, 그러니까 라이브 Q&A를 50분 가량 이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프로필을 수정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해 보세요라든가 이제 그래서 코칭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때 Q&A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미처 질문을 못 했는데 그때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질문이 생기더라. 그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을 했더니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점이 발견이 되었다. 또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주일 후에 라이브로 한 50분 정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다 질문과 코칭을 한꺼번에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나는 A조 아닌데 B조, C조인데 우리는 질문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개인 뭐 세나님이나 저한테 개인 DM 보내시면 친절하게 1대1로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카페에 또 그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릴 뻔했는데 과제가 나갔잖아요. 과제가 나갔는데 제가 그 과제를 해보니까 과제는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만. 제가 과제를 뭐 어떤 강의를 들으면 과제를 꼭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과제를 열심히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과제를 해야지 이게 늘거든요, 실력이. 근데 과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카피인데 이것도 장학생 제도를 조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카페에 제출하시면 우수 과제를 한 2분 정도 선정해서 그 과제를 잘하신 분들에게는 후한 아주 좋은 혜택이 있을 예정이니까 힘드셔도 과제를 꼭 카페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1강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2강, 3강, 뭐 5강, 6강에도 과제가 계속 나갈 거니까 그분들의 과제도 열심히 해서 제출하시면은 우수 과제상 저희가 선정해서 아주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과제는 꼭 제출하셔야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도 뿌듯하고, 그러니까 과제는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1강에만 국한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인스타그램에 소정의 후기를 조금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예쁜 후기를 남겨주신 2분께는 저희 세나 안나가 소정의 선물을 2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나님께서 그 해시태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퍼플카우 1강 언더바 1기 언더바 1강 후기라고 쓰셔가지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서 후기 잘 남겨주신 분께 2분께 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와, 팔로우를 부르고요. 진짜 여기 너무 팔로우하고 싶어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피드 관련해가지고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나님, 세나님의 이 찐 노하우, 1만 팔로우 넘기면서 이제 그동안 쌓았던 찐 노하우를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